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도 어릴 적 철없던 시절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커서 보니까 시절이 우리 부모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만큼 키워낸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어릴 땐 그걸 몰랐죠. 다 커서 보니까 무엇 하나 부모님이 살았던 시절보다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넉넉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노후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살아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후는 부모님의 노후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준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야 라는 말이 있죠. 특히 나이 들수록 살던 집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더불어 남은 여생을 보내려는 생각이 작용한 탓이죠. 그렇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당신이 사용하던 소품 중 무엇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 노년의 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칫하면 집짓기로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어르신 사랑 연구 모임 유경 대표의 나이듦 수업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년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6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원한다면 6가지를 확실하게 챙겨라 라고 정했습니다. 안정적 은퇴를 위한 노년 집짓기 첫 번째 기둥은 나이와 싸우지 말고 닮고 싶은 노년을 찾는 것입니다. 즉 노년기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자신의 롤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롤모델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외람되긴 하지만 KBS 시사 프로그램 동네 한바퀴와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는 김영철 씨와 최불암 선생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동네 곳곳을 여유롭게 누비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전국 방방곡곡에 차려진 한국인의 밥상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롭게 여행하듯 일하는 인생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면서 여행하는 산업 강사가 되고 싶다는 노년기 삶을 계획하고 하나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은퇴를 위한 노년 집짓기 두 번째 기둥은 자기관리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관리의 핵심은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챙기는 방법은 많죠. 저는 마음을 다독이는 책 읽기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저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요즘은 법정 스님이 쓴 책이나 법정 스님과 가까이 지낸 분들이 지은 책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자연을 벗삼아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스님을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글감이 떠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험까지 합니다. 마음을 다독이려 책을 읽는 것인데 마음은 물론이고 소유의 뇌에 낀 때까지 벗겨낸다고 할까요? 아무튼 종교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좋은 글을 외면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곁에 두고 음미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데 더없이 훌륭한 지침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정적 은퇴를 위한 노년 집짓기 세 번째 기둥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 24시간 사용법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은퇴 전에는 적어도 하루 12시간 이상 배우자와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사용했지만 은퇴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칫하면 24시간 동안 부부가 붙어 지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부부금슬이 좋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부가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면 싸우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좋아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배우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만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재미있다고 느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깜빡이는 TV 앞에 앉아있는 식물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할 일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만큼은
TV 앞에 앉을 일이 없어진다는 취지일 겁니다. 그렇다고 TV 시청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아야 하니까요. 다만 자기관리 차원에서 TV 시청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말했을 겁니다. 안정적 은퇴를 위한 노년 집짓기 네 번째 기둥은 돈입니다. 현대사회는 돈 없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므로 많고 적음을 떠나 일정한 소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예측 가능한 소득이면 더 좋겠죠. 노년기에 들쑥날쑥한 소득 구조는 불안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소득이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퇴 전에 연금성 자산을 미리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성 자산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은퇴 후에 소득이 끊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인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일부러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안정적 은퇴를 위한 노년 집짓기 다섯 번째 기둥은 사람입니다. 앞서 언급한 돈과 할 일이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타인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들을 수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테니까요. 노년기 자살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사람은 노년의 집을 짓는 데 매우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죠. 전화 한 통이면 매일 술자리를 만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은퇴 전에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도 계급장이 떨어지고 나면 썰물 빠지듯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은퇴하고 나면 우정도 정리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더군요. 마지막으로 안정적 은퇴를 위한 노년 집짓기 여섯 번째 기능은 죽음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일까요?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원남 소장은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복한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웰다잉을 위한 네 가지 준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준비입니다. 그러려면 평소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용서와 화해의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죠. 세 번째, 육체의 준비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준비인데 이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미리 장례식 절차를 생각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50대가 중년과 화해하는 시기라면 60대는 인생을 재설계하는 시기이고 70대는 잃은 것도 많지만 남은 것도 많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에서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면 이제 안정적인 노년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노년은 처음이고 또 대신 살아줄 사람도 방법도 없는 만큼 내가 살고 싶은 노년을 규정하고 상응하는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은퇴 후 40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